어떤가 이렇게 예. 자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리 크라운 리더스 클럽의 이용균 로얄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가끔 오고 가면서 만난 적이 있었을 텐데 오랜만에 이렇게 화면으로 제 앞에 49분의 표정까지 주름살까지 다 보입니다. 실제로 강의를 하는 것 같이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뒤로 넘어가니까 한 번씩 제가 넘겨보겠지만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애터미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렇습니다. 애터미 때문에 제 삶은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 하는 모든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죠. 실제로 진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저녁 이 시간에 남들처럼 한참 뭐 스포츠도 보고 야구도 보고 뉴스도 보고 뭐 연속극도 보고 해야 되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뭔가 미래에 희망을 안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네. 애터미를 만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뭐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 저런 사람도 애터미에서는 성공을 하는 사례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 이상국 우리 크라운클럽 리더스님은 제가 늘 존경합니다. 항상 원칙과 정말 바른 모습으로 가시는 모습이 저랑 좀 비슷해서 좀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별명이 원칙 중심 전도사인데 제가 원칙을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원칙밖에 몰라요. 참 답답한 사람이었거든요. 애터미 안 만났으면 참 깝깝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애터미에서 저같이 깝깝하고 융통성도 없고 유도리도 없고 이런 사람을 원칙 중심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해주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아주 애터미에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예쁘게 얘기하더라고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 똑똑해서가 아니고 영리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착한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영리한 거다. 그 말도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천성이 좀 착했던 것 같아요. 천성이 착하다는 얘기는 바보스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회와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첫째 공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또 저의 개인의 성격도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굉장히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사회 어디에도 적응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업사원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발로 뛰는 요령으로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 발로 뛰는 영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체질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서도 20여 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니던 제약회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때 이제 늘 와서 졸랐던 아메이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얘기를 한번 들어줬어요. 그 전에는 그냥 이런 방구도 필요 없이 됐어. 그만해. 그거 난 안 들어. 난 그런데 안 가라고 거절했던 이런 다단계였었죠. 그래서 한번 참 좋은 연습 치고 들어줬는데 그때 제 마음이 움직였죠.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라고 해서 그때는 누가 스폰서 여러 사람 없고 네트워크의 정보를 모르니까 서점에 가서 책을 사봤어요. 책이 그때 2권 있더라고요. 그게 2권 다 아메이 책이었어요. 책을 읽고 반하죠. 굉장히 반했죠. 그리고 이제 회사를 정리하는 중이었으니까 정리가 되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센터를 내고 사업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또 다른 회사가 와가지고 저에게 정보를 줬는데 그게 뉴스킨이었어요. 근데 뉴스킨도 또 이제 들어보고 관심을 가지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보니까 저는 뉴스킨이 더 맞았어요. 저한테. 제약회사 출신인데 건강식품에 더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사도 약사도 자격증이 없어서 못하는데 돌파리 수준은 돼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거 하면 되겠다고 해서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부자는
꿈도 못 꾸고, 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두드러기 날 얘기고, 그런 평범 이하에 제가 성공할 생각을 하니까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연중무휴 불철주야 시공을 초월해서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마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그렇게 못할 정도로 했는데 이제 그것도 한 3년 반, 4년째 돼갔을 때 어려움을 계속 끌고 가는데 IMF라고 하는 것이 오면서 팍싹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사례가 많고 그래서 국내 회사를 한번 이제 해야 되겠다. 이 외국 회사는 이렇게 IMF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국내 회사를 해봤었죠. 이제 그때 만났던 게 이제 실크리아라고 하는 한국의 최초로 생긴 두 줄 마케팅 바이너리. 그게 너무나 환상적이었어요. 아니 2명만 하면 된다니. 그것도 거기도 뭐 33만 원 한 번만 평생에 사면 됐어요. 유지도 필요 없고요. 뭐 그렇게 쉬운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여기서 나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에 좀 어려운 걸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1년이 다 돼갈 쯤에 이거 안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안 되지. 그리고 제가 안 되는 걸 알고 그만두고 나오면서 한 말이 있었죠. 바이너리는 귀신도 못하는 것을 사람 보고 하라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그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는 이유 없어요. 그냥 안 돼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수학자가 없어요. 어느 경제학자도 없어요. 이론으로는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해봐야 알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론을 보고 쫓아갔다가 해보니까 되지 않아서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나쁘게 지금까지 흘러왔던 거죠. 그래서 거기를 그만두고 국내 회사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외국 회사를 하다가 국내 회사를 하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외국 회사를 가서 이제 시너지 월드와이드라고 하는 회사를 가서 한 4년을 해서 자리를 잡을까 했을 때쯤 또 이제 이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허블라이프를 또 하게 되고 허블라이프 할 때 정말 성공할 것 같았지만 역시 또 1년도 못 가서 얼마나 꼼꼼히 따졌는데도 1년도 못 가서 못 따졌던 게 찾아져요. 그리고 또 이제 항상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벌써 허블라이프를 저보다 먼저 하고 지나간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내가 해봤어 안 돼 라고 자꾸 그렇게 해서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죠. 절대 아니야. 나 이제 그만이야. 더 이상 못 받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또 바꿨다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 나 이제 성공 포기하고 부자 포기하고 그냥 송충이 술림 먹고 살래 하는데도 끊임없이 배웠잖아요. 들이대라고. 들이대라고 하니까 나중에 불쌍해서 들어봐 줬던 것이 이거 바로 이거네. 한 게 바로 멜라루카였어요. 그래서 멜라루카의 또 마지막이다. 이건 틀림없다. 뭐 이거는 뭐 무조건 된다 하고 했지만 그것도 1년 남짓 해보니까 앞이 보여버려요. 그렇게 희미하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단계 좀 어떻게 건달이라고 할까요? 제 입은 살아있어가지고 오라는 데는 많아요. 또 맨입으로 저를 안 데려가요. 봉급 주면서까지 데려가는 회사가 럭세스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고요. 허블라이프 갈 때도 뭐 저는 월급을 받고 처음에 갔습니다. 강의도 하고 뭐도 하니까 그런 조건에 갔는데도 안 되죠. 그래서 거기까지도 안 되고 있을 때 이제 국내 회사에 새로운 막 그때 펀드 바람,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바람이 굉장히 그것이 일상화됐어요. 처음에는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게 이제 포인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기를 친 JU라고 하는 회사에 또 스카웃돼서 갑니다. 그냥 입만 갖고 오면 몇 개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해서 정말 반대 많이 했었는데 제가 다급하니까 가지더라고요. 가서 또 들어보니까 또 이건 또 그럴듯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2년 넘게 하다가 또 BNG라고 하는 또 독일에서 나오는 빵산균이라고 하는 브루트 트렁크 음료를 공장을 저 목포에다 짓는다고 거기다 투자하면 돈 번다고 해서 또 그걸 하다가 또 말로 하는 컴퓨터가 또 그때 막 등장을 해가지고요. 지금 그런 게 다 현실이 됐습니다. 컴퓨터를 말로 열어요. 켜져라, 꺼져라, 청와대, 애터미 하면 화면이 착착착 바뀌어요.
위로 오면 위로 올라가고, 좌로 하면 옆으로 가고, 이게 마우스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또 투자자를 모집하는 다단계를 또 해봤죠. 근데 그게 또 역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기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 12년이 흘러갔어요. 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 놓은 거 아닌데? 게으른 거 아닌데? 나 나쁜 짓 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때문에 안 되지? 그 이유를 찾고자 해서 찾아봤을 때 언뜻 생각하기에는 재구매가 안 된다는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야, 좋다고는 억수로 했는데 실제로 써본 사람들이 재구매가 안 되더라. 어디도 안 돼요. 뉴스킨도 안 되고 홀라이프도 안 되고 뭐 메랄카도 안 되고 세계적인 제품이라 하는데도 재구매가 안 돼요. 이 결국에 돈을 보고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구매가 안 되는 상품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넌 무슨 소리냐 지금. 홀라이프에 뉴스킨에 아메이에 시너지에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똑같은 제품으로 했는데 네가 못 해놓고 무슨 뭐 재구매 핑계를 대고 그래. 이 생각이 언뜻 나는 거예요. 또 맞더라고요. 재구매 안 되는 제품 갖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성공을 못했느냐. 게을러서 못하지는 않은 것 같고 성격이 나빠서 못하는 거 아는 것 같고 곰곰이 따져보니까 생각나는 게 딱 생각났어요. 아, 착해 빠져서 안 됐구나. 착해 빠져서 안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 되는 일을 알아버리면 절대 리크루팅을 못합니다. 제 성격상. 누가 데려와도 막 할머니 데려와가지고 막 카드를 들이내는데요. 저는 그 카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같이 날고 뛰는 사람도 그리 쉽지 않은 일을 할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얘기 네트워크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쪽은 돌아보지도 않겠다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회사에 이제 제품 강의하는 쪽으로 이제 가기로 해서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 이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한 번만 만나자고 밥 먹자고 해서 만났더니 밥 사주더만 잠깐만 어디 가보자고 해서 또 뭔 얘기 하려고 제발 그만 좀 하면 안 돼요. 나 이제 안 해요. 이제 손 씻었어요. 절대 손 씻어서 안 해요 했는데 한 번만 들어보고 하지 마라고만 안 한대. 나는 그분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랬거든요. 보통 사람이었으니까. 이웃 아줌마였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말릴 요량으로 가서 들었던 것이 이제 이 애터미였는데 이 애터미가 세 번째예요. 그때 가서 들은 게. 첫 번째 우리 김성일 임페리얼이 와가지고 저한테 딱 한마디밖에 못 하고 갔어요. 제가 허가 났냐고 물어봤거든요. 다단계 허가 몇 번이야? 그랬더니 아직 허가는 안 났고 됐고 탁 하고 보내버렸고요. 두 번째 그 파트너로 있던 우리 박영옥 총장님 그 임페리얼님 파트너로 있는 분이 와가지고 선크림 하나 가지고 제 손등에 한번 발라주면서 얘기를 했을 때 여자분이라 좀 들어줬었던 적이 있고 세 번째 이 일 또 만난 거예요. 이게 제가 운이 없었던 건지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임페리얼이 왔을 때 그때 나를 좀 등록이라도 좀 시켜놓지. 내가 얼마나 쌀쌀맞게 했길래 등록도 하나도 안 시키고 가버린 거지. 후회가 되고요. 지금 그때 등록했으면 내가 홍영구 임페리얼 위에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세 번째라도 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야 나는 정말 행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만나서 듣는 이야기는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보도 듣도 못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계속 말을 하니까 이제 제가 확인을 하기 시작한 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원자력 연구소에서 화장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그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몇 글자 쳐보니까 만들었던 게 사실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해모임에 대해서 아니 원자력 연구소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도 제가 제약회사 출신인데 아니 그걸 식품회사나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거지 아니 그걸 원자력 연구소 그 핵폭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왜 만들었냐고 처음에 했지만 인터넷에서 가서 몇 글자 검색해보니까 방사선 취급자를 위해서 전 세계 누구도 그거를 방어할 만한 제품을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연구원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 건강을 찾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는 걸 듣고 놀랬죠. 그리고 저는 제약회사도 광동제약을 나왔기 때문에 당기, 천궁, 백작약 이런 건 이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약이라 독성 때문에 식품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방사선 융합 기술을 통해서 독성을 제거하고 식품으로 했다고 했을 때 이제 전 세상에 한의원들이 할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회장님 처음에 만날 때에도 제가 좀 교만했죠. 나 다 알아. 나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갔다 와. 나 열심히 할 테니까 갔다 와 하고 보는 석세스를 몇 달을 안 갔어요. 왜? 3만 원이 없었어요. 그거 대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는 다 가난한 찢어진 사람들만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콜마 BNH에서 돈 내는데 아니라고 해서 차 가는데 어차피 따라갈 수 있어 가려면 타자고 해서 가서 회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회장님한테 반해버렸습니다. 회장님이 그 열광을 하시는 그 강의를 듣고 당신이 망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100번 망해도 싸다. 망할 것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회장님의 그 모습에 저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망한다면 나 같은 건 100번 망해도 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한번 죽든지 살든지 내 몸을 맡겨보자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 곳이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오라는 데도 없었어요. 제품 살 돈도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공부만 하다 보니까 계속 빠져들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면 저는 지금도 애터미 사업의 가장 처음은 공부의 공부. 애터미 공부, 다른 공부가 아니고요. 애터미 공부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 제품은 안 팔릴 수가 없겠다. 이 사업은 안 될 수가 없겠네. 이 사업은 사람 다 돈 벌겠네. 이거는 무조건 돈 벌겠네. 이거는 해보나마나 하는 거네. 라는 판정을 내릴 때까지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길거리 가는 사람들을 잡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만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가족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가장 반대하는 게 가족이겠죠. 12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6개 회사를 바꾸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큰 소리를 쳤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 신락 같은 소비자 한 사람, 스폰서로부터 소비자, 내가 소실적이니까 넣어줬던 그 소비자들을 붙잡고 늘어졌을 뿐이에요. 저는 제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었고 제가 여유가 생겼어도 찾으러 갈 필요도 없었어요. 왜? 현재 있는 파트너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제 과거의 경험이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거기에 가서 뿜어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게 바이너리 두 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제가 3네그, 4네그, 5네그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새로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이 내 산하에 있는 그 소비자를 사업자로 키워내고 그 사업자의 파트너를 찾아내는데 함께 뛰어다녔을 뿐이에요. 지금은 제 가족들을 모두 집어넣고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어쩔 때는 보면은 가족들 안 넣었으면 내가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용돈이나 좀 주고 말면 됐을 텐데 가족들 집어넣고 지금 내 사이들 둘 집어넣고 형님 둘 집어넣고 조카들 넷 집어넣고 지금 그것들 못하니까 그냥 봉급도 주고 후원도 엄청 해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근데 좋죠. 파트너들 산하에 제 가족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위인 스폰서들은 뭐 제가 그래도 한 라인 잡고 간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떳떳하고요. 그렇게 애터미의 시작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도 돈을 못 받고 첫 달도 꽝이고 두 번째 달도 꽝이고 세 번째 달에 처음 30만 포인트 맞아서 이제 그때는 연가 높았나 봐요. 73,250원을 받고 이제 일을 시작해서 1년 정도는 경비가 좀 더 들었고요. 2년째부터는 경비는 나왔고요. 이제 3년째부터는 이제 월천남이 되는 말 그대로 내가 진짜 성공해버린 어디 가서 200만원, 300만원만 준다고 해도 옳다고 갔을 제가 그런 곳마저도 없어가지고 애터미를 알게 되고 알고 공부를 하니까 더 빠져들어서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애터미를 만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제가 한 건 없어요. 아무리 돌이켜봐도 제가 한 거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누가 했느냐. 애터미가 한 거예요. 회장님이 하신 거고요. 또 저 위에 있는 제 스폰서들도 경력이 저만큼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리크루팅을 대신 해줄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또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럼 별로 그럼 스폰서 없이 어떻게 하느냐.
회장님이 스폰서라고 했죠. 회장님이 시스템이 스폰서가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했을 때 당신은 나의 스폰서라고 했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왕 스폰서님이라고 하대요. 저는 원래부터 회장님이 제 스폰서였었어요. 뭐 그분한테 개인적인 리크루팅을 받아보고 뭐도 안 했지만 그분의 그 많은 수많은 강의 속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몸을 잘 조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신용불량자 안 해본 사람 없죠. 저는 파산까지 했습니다. 파산할 돈도 없어가지고 애터미 파트너 만나가지고 파산하신 분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파산을 해준대요. 나 돈 없다고 했더니 스폰서님이니까 외상으로 해준대요. 그래서 외상으로 해서 은행빚 다 없어졌습니다. 개인빚은 나중에 다 갚았지만 또 외상으로 한 것도 다 갚았고요. 참 애터미 만나가고 제가 참 많은 덕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200만 원, 300만 원 올라갈 때마다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부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행동이나 뭐 표정이나 이런 거는 거의 뭐 미친놈이었대요. 미친놈. 나를 아는 사람은 저보고 열정적이라고 하고 나를 모르는 사람은 미친놈이라고 하고 미친 것과 열정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도 제 파트너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뭐 운 좋게 스폰서가 뭐 한 줄 제가 못하니까 제 밑에 하나 넣었던 게 이제 우리 김근숙 지금 저보다 먼저 직급한 크라운 마스터가 된 김성일 임페리얼의 누나가 왔죠. 누나가 왔는데 누나가 뭐 미국 가가지고 한국말 하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애터미 알아보자고 해가지고 미국에 두 나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20여 개국 여행을 다니고 책을 쓰고 해도 좀 시간도 많이 남고 아주 좋은 파트너를 만났죠, 저는. 그래서 미국을 제가 9번을 갔다 왔어요. 봄, 가을로 갔다 왔어요. 이대로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봄, 가을로 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다 돌아다녔죠. 한 번에 가가지고 보통 한 달씩, 길게 있는 날은 34일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많은 데를 돌아다닐 때 뭐 한 명 모여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가다가 졸려서 모텔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발하고 하도 멀어가지고 그런 경험도 참 하면서도 항상 즐거웠어요. 이럴 때 미국 구경 안 하면 언제 하냐. 미국 도로 시골 곳곳 구석구석 다 다니고 가다가 내려서 먹고 뭐하고 먹는 것도 저는 좀 체질에 맞아가지고 아무거나 잘 먹어요. 소시지 잘 먹고 햄버거도 잘 먹고 그런 것도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크라운 클럽에 들어간 지가 지금 거의 4년째입니다. 그러면은 연봉 4억 이상이 4년째라고 하면 이제 다음은 직급이 없으니까 뭐 이제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어떤 삶일 것 같습니까?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을까? 바람이 불어서 걱정입니까? 눈이 와서 걱정입니까? 비가 와서 걱정입니까? 코로나가 와서 걱정이겠습니까? 또 제가 지금 3년 전에 폐암 수술도 했잖아요. 2기 수술해서 지금 요양 중인데요. 암에 걸렸어도 애터미 하는 덕분에 저는 아마 전이가 안 되면 애터미 덕분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마음만 비우면 없는 거죠. 회장님 덕분에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암이 재발한 사람들의 그 통계를 내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재발을 했더라고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재발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뭐 애터미에서 제가 이 정도 안정된 자리에 오니까 돈 걱정 안 해도 되죠? 뭐 속상할 일 없죠? 뭐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마음도 몸도 다 내려놓죠? 그러니까 내가 암세포라도 전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것은 한 주먹씩 먹죠. 애터미 나와 있는 거 좋다는 거 다 먹죠. 다른 회사 것도 먹어요. 옛날에 보고 좋은 것들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재발할 가능성은 훨씬 낮죠. 그게 바로 저의 삶이에요. 지금 그냥 개인적으로도
내가 누구를 부러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뭐 부러워한다면 애터미에서 저보다 위에 있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죠. 왜? 그분이나 저나 쓰고 싶은 건 다 쓰니까. 어떤 정치인도 부러워할 사람이 없고, 어떤 건판사나 내가 제약회사 다니면서 가장 하늘같이 높았던 의사 약사를 부러워할 사람이 없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냐. 이게 내 능력인가? 절대 아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제가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오죽하면은 애터미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까지도 저는 감사하다니까요. 단기 감사하다니까요. 천국도 감사하고. 길 가다가 애터미 간판 보면 다 감사하고요. 애터미 쓴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감사해요. 그 사람들 있긴 있으니까 회사가 존재하고, 회사가 존재하니까 내 안정된 수입이 계속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심합력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거를 그냥 자원해서 나갈 정도로 제 나임이 없는 나라도 다 다녔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를 인터뷰를 해서 뭐 책에도 실잖아요. 애터미 언젠가 그 책에도 실을 때 애터미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고 할 때 저는 그냥 두 말도 없이 저는 애터미는 저에겐 놀이터였어요. 그냥 재밌게 놀았는데 이 결과가 온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 죽겠구만 무슨 놀이터냐라고 그렇게 자기는 성공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냐라고도 할 것 같긴 해요. 그분도 제가 이해는 하죠. 하지만 한마디만 앞서서 어떻게 하셨길래 놀이터란 말을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애터미는 과거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철학이 있고 그런 우리에게 경영자가 있고 결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면 미치지 말라고 해도 미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회장님의 과거에 이 애터미를 차렸을 때 그 뜻이 처음에 나는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회장님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강의 중에도 하셨어요. 지금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는 지금 그 말을 믿냐? 너는 참 순진하기도 하다. 야, 그거 세상에 가장 사기꾼들이 하는 말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성공을 하고 싶었고 부자가 돼야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차렸는데요? 돈 벌 것도 아닌데 못 하려고 차렸는데요? 그 하나의 의문이 제 대답은 회장님은 그래서 회사를 차리셨구나. 선교 목적으로 회사를 차리셨구나 라고. 지금도 애터미 복음사경회를 지금 보시면 회장님 말씀은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래서 제품이 그렇게 좋구나. 그래서 제품이 이렇게 가격이 싸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쉽게 해놨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공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회사가 많이 커졌구나까지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꿈을 이룬 10년에서 앞으로 꿈꾸는 100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요. 애터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회장님으로부터 듣는 얘기를 또 종합해보면 가슴이 뛰는 거죠.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이 회사에 이게 배라고 하면 내가 그 배에 지금 아주 안착을 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배에서 내리지만 않으면 이 배가 가고 있는 그 목적지, 환상의 목적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심이 안 생기시는 분들은 공부를 잘하신 분이에요.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애터미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알고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찾고 안 되니까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복에 복을 더하는 것처럼 아는 것에 또 알면 좋기야 더 좋기야 하죠. 그렇지만 애터미 몇 개월만 애터미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지금 알고 있는 것, 보고 들은 것을 실천만 한다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천일의 천만원 작전이라고 하는 이성현 박사님이 그 제목을 가지고 강연을 많이 하셨고 지금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의 제 스폰서 중에 천일의 천만원 작전에 성공한 사람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면면을 봐야 됩니다. 과연 그게 사람으로서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는가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보지 않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토대로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아까운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애터미 막 저는 요즘에 회초리라도 들고 다니면서 제 파트너 같으면 때리면서라도 이 사업을 하게 해요. 저는 거의 제 산하의 사람들에게는 잔소리꾼이에요. 잔소리꾼. 지겨운 잔소리꾼. 근데 제가 깨달은 건 있어요. 야, 사람은 다 다르구나. 뭐라고 할 일도 아니구나. 타고났구나, 그게. 본인 탓이 아니구나. 다 타고났구나. 게으른 거 타고났고요. 뭐 좀 악한 것도 타고났고요. 야가 빠진 것도 타고났고요. 말만 번지르게 하는 것도 타고났고요. 미운 짓 하는 것도 타고났고요. 타고났어요. 그래서 그 타고난 사람을 질타하거나 그 타고난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험담을 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타고나지 않았음이 감사합니다. 나도 그렇게 타고났으면 그저 널판인데.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타고난 사람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진짜로. 게으른 거 타고난 거예요. 말 미웃게 하는 거 타고난 거예요. 쥐어줘도 모르는 거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그 타고난 거 바꾸려면 재활의학에서 그 걸음마를 가리키는 것처럼 진짜 지루함의 반복을 계속 해야 되는 역할을 본인 보고 하라고 하면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재활 담당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정말 더 걷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 발만 더 하면서 시키는 그런 재활 치료사에 의해서 결국에 걸을 수 있는 거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의 수많은 파트너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 나는 스폰서 역할로서 재활치료사 같은 끈기와 인내로 그를 안내해야 된다는 책임도 가지더라고요. 진짜 애터미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이제 애터미 DNA라고 하는 제 뒤에 지금 배경화면으로 나와 있는 이 책자가 나와 있지만요. 책이 나와서 저는 책을 참 안 보는 타고났어요. 책을 안 보는 체질로 타고났어요. 공부가 재미가 없었으니까 공부를 안 했고요. 해도 안 되니까 안 봤고요. 그런데 이 책은 또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다 아는 얘기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제목만 봤어요. 그리고 다 본 것처럼 해도 되겠더라고요. 하도 많이 들은 얘기가 그 안에 있어서 이걸 누가 봐야 되겠냐 생각을 해보니까 애터미 사람들은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지금 밖에 뭐 소상공인이나 아니면은 그 자영업자 또는 그 위에 회사의 사장님들이 요즘 왜 이렇게 어렵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경기도 안 좋고. 근데 왜 이렇게 애터미는 잘 되지? 그 잘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애터미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사면 딱이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권한다면 주변의 사장님들한테 권하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들한테. 그리고 이제 애터미 사람들이 봐야 될 책은 증문즉답 책이 나오면 그거는 딱일 것 같아요. 증문즉답 책 보면은 스폰서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애터미에서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 회사를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회사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회사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 아프게 짠하게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냐 이 고민을 안 해도 회사가 먼저 더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이 사업을 잘해요. 저는 회장님을 믿어요. 회장님은 지금 뭐 회사 전체를 보고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즘에 애터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세미나 못 가서 좀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회장님이 제일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분들도 낙오되지 않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도 들여가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어버려요. 그냥 믿고 기다려요. 믿고 기다려요. 여러분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그 말이 곧 사전에 실릴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과거 지구상의 경제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그런 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싸게 판다? 물질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원가 대비 더 이상 싸게 받을 수 없을 만큼만 받는다? 이거는요, 전 세계 경제를 완전히 뒤흔드는 거예요. 좋은 방식일지 나쁜 방식일지 시작해보지 않았을 때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왜? 누구도 안 해봤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돈 벌려고 했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거죠. 근데 회장님은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늘 그거를 실천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회장님 이런 말씀도 하셔요. 지구상에 지금까지 애터미와 같은 철학으로 경영을 한 회사가 있었느냐? 없었다. 거봐.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해. 근데 나 사람이거든? 이걸 내가 했겠어? 내가 한 거 아니야. 바로 그게 회장님. 회장님은 늘 뭔가 하시려고 할 때 생각의 최종의 결정 본인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뭐 하나님이 뭐 문자 보내겠어요? 무슨 뭐 전화하겠어요? 가슴속의 양심을 통해서 양심대로 해라. 누구나 천하 없는 흉악범도 양심은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지 마세요. 양심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들이 안 알아주기도 하고 수입이 되는 시간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양심대로 하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회장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가격 얼마 받을까 이거 만들어가지고 양심대로 하는 거지, 양심대로. 그래서 과거에 시작했을 때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알지만 진짜 회장님 모습 상상 한번 해보세요. 돈 280만 원 가지고 그 봉고차 한 대 사가지고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을 상상 한번 해보시오. 비세는 사무실에서. 그리고 회사가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1조 기업에서 전 세계 20개국 진출을 지금 눈앞에 있고 하는 이런 모습이 그냥 된 거라고 생각하느냐 깜짝 놀라야 되느냐고. CCM이라고 하는 소비자 인증 경영이라고 하는 여기에 마크를 다단계 회사가 달았다? 서울의 구로구 관악구에 있는 금천세무서에 일일 명의세무서장을 하셨다? 아니 다단계 회사 사장이 세무서의 명예회장을 세무서장을 하셨다? 전에는 한번 우리 애터미의 기부 순위가 전 우리나라 전체의 14위라고 한번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름도 없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기업은 약 400만 개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대차대조표를 이 금융거래위원회에다가 금융감독원에다가 한 회사는 지금 308개라고 308개. 그 중에서 또 500대 기업으로 들어갔다고 오늘 또 뉴스를 봤네. 308개가 아니라 3800개. 3800개 중에서 우리가 456등인가 몇 등을 했더라고. 이거는 그냥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기절해야 돼, 기절. 애터미라는 회사가 일하기 좋은 기업, 우리나라
100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기절해야 돼요. 기절. 경영자가 다단계 회사 사장이, 다단계 회사 사장이란 말 꼭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거의 다단계 회사 사장은 좀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 많이 했거든요. 다단계 회사 사장이 존경받는 CEO 대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돋아요. 칫솔 하나를 보고도 소름이 돋아요. 과연 언젠가는 칫솔 공장이 이거 하나 남고 다 없어지지 않겠느냐. 누가 애터미에 이 칫솔을 이겨먹겠다고 칫솔 공장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모든 제품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정말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쓰는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약 240가지를 한 번씩은 써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전체에서. 근데 실제로 지금 몇 가지 쓰나 봤더니 200가지가 넘더라고요. 근데 언어가 하나도 실망한 게 있나요? 이런 게 과거에 경제에 있었나요? 회장님이 초창기 때 부러지셨던 그런 부호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1등주의라고 했지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라고 안 했어요. 1등주의다. 나는 1등만 하겠다. 지금 1등한 거 품질이 고품질로 1등, 저가격으로 1등, 수당 많이 주기로 1등 안 됐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프레카드가.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넌 지금 그 말을 믿냐?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니네 회사가 무슨 재주로 1등을 골라서 팔며 1등 회사가 니네한테 준다냐? 이렇게 하고 아니 그렇게 좋은 제품은 또 왜 싸게 팔기로 1등을 하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아니 근데 또 뭐 수당도 많이 준다고? 저 지금 뭐 장난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잖아요. 내가 물어보면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아세요? 아니 그걸 지금 꼭 확인해봐야 알아요? 라고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들어봐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확인해봤어요. 이게 사실이면 대박이다. 공품들이 그때는 몇 개 안 되니까 확인도 쉬웠죠. 몇 사람한테 물어보고 내가 안 쓰는 화장품이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회사가 커지기로 1등을 한대요. 회사 안 커져도 돼. 그냥 회사 망하지만 않으면 돼. 나 평생 동안 명함 좀 그만 바꾸고 이제 애터미와 같이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 부자 아니래도 나 좋아. 얼마나 그런 소박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 그런데 지금 큰 회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때 아메이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세상에서 아마 가장 큰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애터미를 공부하는 순간에 이건 시간 문제다라고 했죠. 회장님이 재심 합력으로 내 나인이 없는데도 리더가 나가서 강의를 해주고 또 다른 리더가 가서 내 파트너 해주고 내가 또 다른 파트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요 야 이러다가 세계를 다 먹어버리겠는데 그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렇게 한 회사가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이제 벌써 세계 20대 기업 안에도 들어가고 20위 안에도 들어가고 이제 뭐 승승장구할 거는 불을 보듯 지금 뻔하고 지금 현재 이제 19개 나라지만 이제 한 나라 터키 20개 나라인데 지금 회원 가입이 되고 있는 나라가 54개예요. 그러면 지금 70개 이상의 나라가 애터미 회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비자가 이미 있고 어느 나라도 그 나라는 잘 안 될걸. 그 나라 사람들은 좀 성향이 좀 그래.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서 이거 못 쓸걸?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인데 뭐 이런 거 쓰겠어? 그런 나라 있나요? 미국에서 성공하고 캄보디아에서 성공했으면 다 성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더 될지 안 될지 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해보나마나 되는 거다. 무조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공도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봐요. 그냥 본인이 거절을 억지로 몸짓으로 거부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인성교육을 애터미는 끊임없이 시키는데도 사람이 변하면 기적이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저 애터미 13년 됐는데요. 안 변한 사람이 있대요, 아직도. 예? 근데 비전이 뭔지 아세요?
아직도 못 그만둔다는 거예요. 10년 넘게 오토 판매사도 못 돼 있으면서 못 그만둬요. 나는 그게 가장 큰 애터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만뒀어도 애터미 계속 쓴 사람도 있죠. 그것도 비전이고. 애터미 회사가 내일부터 출고 안 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예를 들면 일주일 후에 이제 이 회사 문 닫는다고 하면 아마 2배, 3배씩 주고 산다고 하는 사람 천질거려? 아마 과연 그런 회사가, 그런 경영이 지구상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보고 들었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만져보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이 일이 어렵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게 쉽게 이해될 수 있었으면은 경제학자들이 다 했죠. 누가 의대 공부 다니고 누가 고시 공부하고 다 했겠어요. 이거 다 했던 해버리지. 지금 애터미라고 하는 거를 내가 과연 다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알고 있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닐 거고, 미쳤다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짧은 시간 내에 성공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편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애터미에 대해서 아직도 뭘 모르는 게 있나? 가족들에게 지금 닥달하지 않고 있는 분들, 아직 애터미 미래를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나중에 원망 들을 거거든요. 그렇게 좋은 것을. 그래, 너만 했냐? 그리고도 네가 우리 가족이냐? 어? 형이 반대했잖아. 야, 반대했다고 그냥 그거 말아버리냐? 어? 이렇게 할 거예요. 가족은요, 진짜 엄마가 아이를 가리킬 때 약을 안 먹으려고 해요, 아플 때. 그러면 약을 먹이려고 막 억지로 먹이면 입을 안 벌려요. 숟가락을 입에다 넣고 약을 먹이려고 하면 또 약을 안 삼켜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코를 막아버리죠. 숨을 못 쉬게. 그럼 약 넘어가죠. 그 싫어하는 애를 왜 그렇게 먹이려고 애를 쓰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한테는 어떤 상처받아도 가족이니까 이해돼요.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면 됩니다. 애터미를 알고 반대하는 사람의 말이 있으면 그분을 존경해요. 내가 정말 공부 많이 해봤고 열심히 해봤고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야,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아무나 되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뭐 그래요? 그러면 저 좀 될지 안 될지 좀 한번 잘 봐주실래요?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일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역전해봐서 항상 이야기하는 회장님의 말씀. 어려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회장님이 그 말씀 하시네요. 내가 시킨 대로 해봤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봤어? 딱 그게 정답이에요. 지마배 법칙 해봤느냐? 꼴값을 해봤느냐? 어? 아니, 꼴값 보는 게 뭐 그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꼴값을 봤을 때 나에게 들어오는 보상을 생각하면 어떤 꼴값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보상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꼴값을 안 보는 거잖아요. 응? 내가 지금 이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만큼의 어떤 가치가 대가가 오느냐를 확실히 알면 힘든 것도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확실히 올지 안 올지 그 불안하기 때문에 힘들면 이걸 내가 안 해야지 이거 힘든 걸 왜 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면 애터미 학원을 좀 설립했으면 좋겠어요. 애터미 점수 딱 뭐 90점 이상 안 맞으면 절대 나가서 후원 못하게. 회원가입 한 사람도 못 시키게. 그런 시스템을 제 개인적으로는 만들고 싶어요. 일단은 교육만 몇 시간 이수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그것도 뭐 컨닝으로 못하게 운동장에다 널찍이 깔아놓고 시험 봐가지고 진짜 몇 점 이상 맞았을 때만 이제 파트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별리사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초창기 때. 그분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애터미의 판권을 가맹비 받듯이 받으면 얼마를 받아도 될까? 애터미 사업권을 팔면 얼마를 받아도 될까라고 계산을 자기가 해봤대요. 그분들은 뭐 숫자 귀신들이잖아요. 그때 226억이라고 그랬어요.
226억 원을 주고라도 애터미 사업은 남는 당사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제 기준으로 보면 제가 226억 가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이상호 크라운 리더스님 되나요, 안 되나요? 되고도 남아요. 경매시장에다 내놓으면요, 연봉 4억 이상은 무조건 400억 이상은 가요. 400억 가지고 우리 같은 수입이 안정되게 안 나오거든요. 점점 커지지 않거든요. 3대 상속 안 되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다는 말이 맞고도 남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짜로 사업권을 주니까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돈 받고 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절대 돈 받으면 안 돼요. 공기가 가치가 없어서 무료인가요? 산소가? 산소처럼 가치가 큰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산소를 돈 받고 먹어야 된다고 같으면 가난한 사람 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이런 건 공짜로 줘야 된다. 안 먹으면 큰일 나니까. 애터미도 안 하면 큰일 날까 봐 공짜로 주는 거였지. 공짜로 준데 산소의 가치를 모르듯이 지금 이 산소의 가치를 못 느끼죠. 여러분, 저는 애터미 공기청정기를 놓고 산소의 가치를 늘 수치로 보고 있어요. 방 안에서 한 사람이 숨쉬는 거하고 두 사람이 숨쉬는 거하고 수치가 바로 틀려져 버려요. 하루에 문을 몇 번 열어야 돼. 수치 때문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리죠. 난 산속이 왜 그렇게 산속에 가면 기분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병도 낫고 그러는가 했더니 그 깨끗한 산소 때문에. 그럼 집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사느냐 봤더니요. 제가요. 예전에 장칸방 살고 할 때 겨울에 추우니까 회장님도 그러셨다잖아요. 비닐으로 창문을 다 막아가지고 바람이라고 하면 바람은 사람 들고 날 때 들은 것 말고는 들어가도 나가지도 않는 방을 겨울에 살았잖아요. 환기시킬 때는 어디가 창문 다 비닐로 막아버리는 물이 줄줄 흘러내리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산소를 계속해서 마신 놈을 또 내뿜었다가 그런 걸 딴 사람이 마시고 또 그걸 내뿜으면 또 딴 사람이 마시고 이걸 우리 이산화탄소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공기청정기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공기청정기 우리 집에 세 대를 놓고 거실에 하나, 제 방에 하나, 집사람 방에 하나 놓고 산속처럼 살아요. 제가 폐암수술을 했기 때문에 산에 갈까 뭐 할까 뭐 어디 산속에 가가지고 뭐 살까 처음에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병원이 가까워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는데 해서 이제 처음에 막 항암 치료하고 할 때는 막 진짜 별 생각 다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안을 그 공기 수치로 해서 산속처럼 해놓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빨리 들여오는 그 수치가 안 보이면 그게 못 느껴요, 사람들이. 내가 뱉은 산소를 다시 마신다는 거. 산소는 소모품이거든요. 그걸 잘 모르시면 비닐을 한번 뒤집어 쓰고 계속 숨을 쉬어보세요. 몇 번 마시면요, 그거 재활용 산소 안 되는 산소 나와서 막 비닐로 벗어야 돼요. 우리 실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고생을 했다는 얘기죠. 자, 진짜 애터미를 알고 해야 돼요. 알고. 그러면 아는 건 뭐냐? 여러분, 된다는 것을 알고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해보십시오. 이건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조건 지금 성공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성공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 게으를 수도 없고요. 뭐 파트너가 속썩인다고 짜증낼 것도 없고요. 스폰서하고 뭐 소통 안 돼가지고 뭐 연수지고 그럴 일도 없고요. 그냥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부처님처럼 그냥 다 그냥 넓은 아량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파트너들이 안 와서 성공을 못할까요? 제가 돌아보니까 아닙니다. 온 사람을 못 잡아서 성공을 못합니다. 자기 파트너로 들어온 사람들을 떠나보내서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와서 성공을 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떠나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인성을 가르쳐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했다는 거죠. 저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 오면은 애터미 성공 비결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다 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질도 하지 않고 교만도 하지 않고 성냄도 하지 않고 악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불의를 보고 뭐 하고 그냥 계속 참고 참는다는 것이 참 이 세상 사는 사람의 진리라는 걸 알았어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참아야 하느니라는데 참는다는 것은 반드시 뒤에 결론을 보면 참기를 잘했느냐 참아서 후회하느냐 했을 때 모든 일에서 참기를 잘했다고요. 안 참았을 때 뒤에 가서는 그 안 참은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이 엄청나게 간단한 논리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고 애터미 성공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 알아요. 참지 못해서 내 밑에 사람들이 떠나갔거든. 내가 못 참아서도 떠나갔고 내 파트너가 못 참아서 그 밑에 파트너가 떠나갔고 우리는 젖소철학과 애기철학을 그렇게 가르쳤고 사원에서 항상 섬기라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그 겸손함으로 섬기라고 했는데도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으로 해도 너무한다도 해도 너무한다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떠나보내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후회하고 자기 성공이 못하면 후회하더라. 애터미 사업을 만나면 우리가 부자 될 사업을 만나면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야죠. 잠깐만 이제 애터미 지금 애터미 12년이라고 하지만요. 회장님이 봉고차 사실 때부터 하면 15년입니다. 15년 동안 보여줬잖아요. 15년 동안 여러분의 친구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하면 여러분들 그 친구 진짜 믿을거려? 여러분의 가족이나 누가 여러분 주변에서 10년 이상 쟤는 한 번도 허튼 소리 한 꼴을 못 봤어. 거짓말하는 거 못 봤어. 나쁘지던 거 못 봤어. 원망하는 거 못 봤어. 그러면 그 사람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뢰가 이제 애터미 회사한테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15년을 직접 참여해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땡겨서 역사로 공부하듯이 저희가 10년 이상 애터미를 봐와서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들 한 달 이내에 2달 이내에 다 할 수 있어요. 한 달 이내에 2달 이내에 다 할 수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도대체 이게 정말 말이야 막걸리요 했을 때는 애터미의 과거가 없었을 때는 이게 될지 안 될지 해봐야 알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과거 이렇게 한 회사가 없었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결론은 모든 것을 증거로 손바닥 위에 올려놓듯이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10년이 보여버립니다. 앞으로 5년이 앞으로 10년이 보여버리기 때문에 이 애터미를 제대로 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사람이 없죠.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잡고 파트너들과 소통을 하고 가장 마지막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파트너들과 인사 과거에 봤던 드라마 그거 안 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뉴스 그거 필요 없어요. 잠깐만 그렇게 하고 밥 먹을 때도 유튜브 틀어놓고 잠잘 때도 틀어놓고 마늘 깔 때도 틀어놓고 감자 깎을 때도 틀어놓고 차 속에도 틀어놓고 시장 갈 때도 듣고 가고 그거 몇 달만 하면은 돼요. 왜? 그 몇 달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거든요. 애터미 미쳤다고. 애터미 미쳤다 소리 들으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친구들이, 내 개원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느냐라는 거에 결론이 있더라고요. 미쳤다 소리를 지금 듣지 않고 있으면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미쳤다 소리 들으면 막 쾌재를 부르세요. 이야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너 이제서 나보고 미쳤다고 하냐? 너 진작 좀 나 안 미쳤었냐? 물어. 근데 처음에 조금 해갖고 미쳤다고 안 하거든요.
그렇게 쉬운 일이죠. 미쳤다 소리 듣기 위해서, 미쳤다 소리 오늘 하루에 들으면 한 번 들을 때마다 여러분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몇 번 듣고 오실래요? 어? 한 번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오늘 미쳤다 소리를 몇 번 들었는가를 보시는데, 그거요, 초기 3개월에 다 들어버리고 다음부터 안 들을 수 있어요. 초기 3개월에 그걸 안 들었기 때문에 3년을 가도 4년을 가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과거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회장님 강의 다시 듣고 성공의 8단계 다시 들으면서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가 공부하셔야 돼요. 애터미는요, 지금 뭐 기능성 속옷 나와가지고 뭐 입 아프게 설명할 것도 없이 동영상만 보여주면 되는데, 아마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벨기에 원단을 써가지고 제일 좋은 바느질을 잘해서 가격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절대 가격으로 내놓으니 남들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어쩌라는 거예요? 저는 묵은지가 처음 나왔을 때 제 산하에 센터가 하나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전에 다른 이름으로 하던 센터를 그대로 이제 인수받아가지고 이름만 이제 명의만 변경해갖고 하는데 갔더니 그날 묵은지가 도착했다고 그날 차려놓은 음식에다가 묵은지를 내놓더라고요. 깜짝 잊어버렸다고 반절쯤 먹었을 때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한번 먹어보는 순간에요, 이건 대박이다.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끼도 안 빼먹고 먹는데요, 아무리 집에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우리 집사람 요리 잘하거든요. 그 반찬, 그 묵은지 따라올 반찬 없어요. 그냥 막 계속 그냥 먹어도 그렇게 크게 많이 짜지도 않아요. 이걸로 찌개를 해 먹어요? 이걸로 무슨 김치볶음밥을 해 먹어요? 아깝게 모두 김치볶음밥 찌개를 해 먹어요. 그냥 그대로 먹어야 돼. 지금 두 번째 주문해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안 도착하네요. 내일이나 도착할 건데요. 야, 정말 애텀이구나. 어떻게 이 북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진안에 있는 건데요. 전주보다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한참 고갯길을 모래절하는 고개를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 동네예요. 이놈 동네가.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가지고 평지가 돼버리는 데가 그게요. 그게 이제 고랭지거든요. 온도가 몇 도가 낮아요. 그래서 거기 북이 농협에서 옛날부터 김치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의 학교에 어린이집 이런 데 김치를 다 공급하는 데가 북이 농협의 김치예요. 배추가 맛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똑같은 김장 해보세요. 똑같은 맛 나오는가? 배추가 어떤 배추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여기 배추가 맛있는 배추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또 묵은지 할 생각을 하는데, 묵은지도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에 딴 데서도 다. 그런데 토굴 속에다가 묵은지를 해서 나온 최초 회사라는 거고, 또 애터미는 어떻게 그거를 토굴을 지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애터미와 같이 하자고 했냔 말이에요. 응? 여기 근처에 있는 우리 라면 공장 있잖아요. 새롬식품. 우린 참 그거 마트에 있었어도 그 감자라면이 뭐 라면인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비싼 걸 누가 사 먹냐고 맛 안 먹고 그랬었던 라면인데, 세상에 그런 라면이 거가 있었다라는. 어느 것 하나도, 야 애터미 뭐 요새 하도 많이 나오는가 다 적었던 이번에 나온 거 좀 그렇더라. 이번에 나온 건 가격이 좀 뭐 어디 그렇게 싼 것 같지 않던데, 그런 거 있나요? 아자몰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펴져서 나가서 앞으로 쿠팡도 어림없어요.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뭐 알리바바, 이베이 이런 데는요, 돈 벌려고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하고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애터미처럼 하려면 돈을 안 벌어야 돼요. 근데 누가 돈도 안 벌 거면서 애터미처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터미처럼 한다고 하는 회사들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애터미처럼 하려면 돈 안 벌려고 한다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 막 똑같으면 애터미처럼 해요? 자기들도 좋은 제품을 하니까 애터미예요? 자기들도 뭐 싸게 주니까 애터미예요?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애터미예요. 처음에 미끼로 뿌리는 거에 대해서, 사기꾼이 사기칠 때 처음에 얼마나 인심을 얻으려고 선심을 많이 씁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냥, 응? 몇 번 처음에는 고기가 이죠. 고기 낚시 지르면 물까 말까, 물까 말까, 물까 말까. 근데 낚시꾼이 다 알죠. 너 지금 감 보고 있지? 하고 알아요. 가지고 이제 이거 낚시 미끼 아니네 하고 덜컥 물었을 때 그때서 낚시꾼 잡아오는. 지금 물까 말까 하다가 수당 몇 번 나오고 돈 타는 사람 몇 명 있으니까
뭐 이거 되네 하고 해가지고 그때 다 덜컥 물어가지고 코를 팍 끼는 사례. 그럴 때까지 안 올려요. 낚싯대 안 채요. 지금 뭐 코인 다단계? 코인을 왜 다단계로 해요? 코인 사고 싶으면 주식처럼 가서 사면 되지. 왜 코인 살 사람을 소개해 오면 거기에 수당을 주는 그런 다단계식을 해요. 또 광고를 보면 돈을 준다고 하는 회사 있어요. 광고를 보면 돈을 주면 광고 보고 돈만 벌으면 되지. 왜 사람을 소개해 오면 거기서 또 수당을 주고 한 사람이 396만 원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396만 원을 가져오면 광고를 몇 시간 보면 그거 몇 개월이면 본전 뽑겠네? 그러면 그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또 너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게 1대1 맞으면 얼마를 주고 얼마를 줘가지고 피라미드를 불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속고만 사셨습니까? 응? 애터미가 처음부터 잘 됐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사람을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12년형을 받고 추가로 기소돼가지고 앞으로 더 살아야 될 다단계 사기꾼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감옥을 한 번 갔다 왔는데 2번 갔다 왔어요.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전과자야. 전과자야.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참 살다 사람이 가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떨결에 처음에 한 번 갔는데요. 다시는 안 갈 것 같았는데 또 한 번의 실수를 해갖고 2번을 갔어요. 근데요. 진짜 갈 때가 아니에요. 제가 또 3번째 갈 짓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네? 항상 그렇죠. 응? 그래서 회장님의 개인의 그런 성향을 보셔야 되고 과거의 회장님의 모습도 보셔야 되고 진짜 하나님과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확고한 믿음이 없으셔서 헌금도 아깝고 단회자니 아깝고 들레자니 미안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회장님의 사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한번 얼마나 하나님과의 연계를 갖고 활동을 하시는지 보시는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낭중지추라고 하는 우리 사자성어 있잖아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하는. 애터미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단계라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렇게 욕을 해도 애터미는 반드시 세상 밖으로 송곳처럼 삐져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오래전에 하셨는데 지금 삐져나오고 있잖아요. 매스컴에서 뭐 애터미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 미친 사람이지.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애터미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지금은 알고 있는데 좋은 모습으로 알고 나중에 애터미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애터미는 왜 애터미를 안 했어요 그때? 그럼 물어보면 나 하다가 안 했어요. 아마 창피해서 못 할 거예요. 나 그냥 몰랐어 라고 할 거예요. 집안에 서울대 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제 딸이 했다가 저한테 혼났어요. 지 애가 좀 공부를 잘하니까 아빠 우리도 서울대 나온 사람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임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하고 있어. 지금은 애터미 하나 있는데 어? 애터미 하는 사람 있으면요 집안 다 일어나요. 뭐 혼자 벌어서 나눠 써도 되고요. 같이 할 수밖에 없고요. 같이 할 수밖에 없고요. 각자 사촌이 형제간이든 뭐 사촌이든 이웃이든 그중에 한 사람씩은 다 애터미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회장님이 전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다 올 거야. 지들이 어디 갈 건데. 지금 뭐 정년퇴직하고 뭐 조기퇴직하고 뭐 IMF 때문에 장사 안 되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다 들어와서 이제 상가들이 다 문을 닫게 될 거고 필요가 없을 거고 사무실도 텅텅 빌 거고 뭐 할 거고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가가지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많은 논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추구전환이라고 하는 그 책은 읽어줘요. 읽어줘. 1시간 읽어줘. 줄거리만. 머리 아프신 분은 안 봐도 돼. 눈 아프신 분. 10년 후에 지금에 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진다. 지금에 있던 모든 것이 10년 후에 사라진다.
뭐가 사라져요? 버스 기사 사라진다. 택시 기사 사라진다. 어? 자동 화물차 기사도 사라진다. 콜센터 여직원들 다 사라진다는 거야. 이제 배달꾼도 다 사라진다. 드론이 다 할 거라는 거야. 어디 회장님 말씀하고 지들이 어디 갈 건데? 갈 데가 어디 있어? 안 오고 백이나 보잖아. 얼마 전에 우리 석세스에서 서울대학교 의대 의학 박사가 애터미 하는 사람 스피치 하는 거 보셨잖아요. 아니 의대 나와가지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그것도 환자한테 리크루팅 당해가지고 애터미를 하냐? 아니 이런 회사가 바로 애터미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변호사, 검사 뭐 안 올 사람이 없어요. 회계사 되면 성공한 겁니까? 우리 회사에 회계사 한 분 계시잖아요. 김명현이라고. 부사장 직함으로 계시지만 그분은 3일 회계법인이 계셨어요. 그분은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회계사가 되고 나니까 3일 회계법인에 들어가야 또 성공을 하겠더래요. 그래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회계사 될 때보다 더 공부를 해가지고 3일 회계법인에 들어갔더니요. 거기서 성공하려면 10년 동안 2시까지 퇴근 안 하고 내가 일하면 내가 월 1,000만 원은 벌겠지. 그게 내 성공이야. 라고 목표를 세우고 10년 동안 했더니 진짜 1,000만 원 주더랬냐. 1,000만 원.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애터미 회계를 봐버린 거니까.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들이, 아가씨들이, 아줌마들이 그것도 3년 만에, 4년 만에 그래서 그분이 관심을 갖고 애터미 관심을 가질 때 회장님이 낚아채신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자. 그래서 바로 부사장으로 영입을 해버리신 분입니다. 앞으로 애터미가 이제 인재들이 많이 오기를 항상 회장님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리더들한테 회장님이 예전에요. 회사 진짜 이름 없을 때 아이 사장님 제발 좀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해외로 진출하고 뭐다고 해야 되는데 각 영어 같은 것도 좀 잘하고 각 나라 말도 하고 온 사람이 와야 되는데 와가지고 시험을 다 보고 합격을 시켜서 면접을 해놓고 나면 안 온대. 그거 왜 안 오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그러냐. 다단계에서도. 응? 그래 보고 우리 보고 자녀들 중에 똑똑한 놈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우리 리더들이 자녀들 회사에 보낸 사람 있습니까? 우리 따로 만나면 그랬죠. 참, 미쳤다고 직원 만드냐. 사업시키지? 예? 우리는 사업을 해봐가지고 성공을 해봤는데 직원으로 봉급 몇백 만 원 받는 거 그거 시킬 이유 있어요? 다 지금 직원들 우리 리더들 자녀들 다 사업시키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일하기 좋은 기업 100대 안에 100위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유능한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멋져버리는 거죠 회사. 존경받는 CEO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 걸 알면 다들 다 지들이 쳐다보잖아요 인터넷에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진짜 이 회사를 어쨌든 쿠팡보다도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게 될 날도 머지 않았고요. 저 세계적인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소비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존에서 살 거냐 애터미에서 살 거냐 하면 다 애터미에서 살 거라는 거예요. 응? 지금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새로 나온 제품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막 올라와요. 참 우리가 살면서 편리한 제품들을 개발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삽니다. 가격이 비싼지 싼지도 모르고 이거 있으면 좋겠다 싶어도 저도 참 중독 걸려서 잘 사요. 근데 이제 애터미라는 회사가 유명해지면 그걸 발명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애터미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그러면 애터미는 공장이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이 공장을 만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애터미가 공장을 지원해주면서 시설 공장 합자하고 홍삼만 공장 합자하고 합자하듯이 계속 합자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불로서 애터미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기술을 거의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에게도 충분하게 갑과 을의 계산을 하지 않고 동반성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몰라서 어떻게 쿠팡에다 한번 넣어볼까 옥션에다 넣어볼까 지금 뭐 아마존에다 넣어볼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지
우리 애터미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거면 빨리 애터미 찾아가 보세요라고 이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 허브가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애터미의 경영 철학이 이제 유통의 허브는 전 세계를 놓고 한 얘기예요. 그때 당시 집도절도 없을 때 뭐 홈페이지도 없고 뭐 팜플렛도 없을 때요. 유통의 허브가 되겠대요. 유통의 허브가. 유통의 허브란 뭐냐면 팔 사람은 다 애터미로 가져와야 되고 살 사람은 다 애터미가 산다. 이거예요, 이거. 소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우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소 팔 사람은 우시장에 가고 소 살 사람은 우시장에 가는 것처럼 이제 모든 생활 필수품을 팔 사람은 애터미로 살 사람도 애터미로 그게 바로 유통의 허브라는데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각 나라의 아주 특이한 그런 특산품들을 우리는 이제 실시간으로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고 있잖아요. 지금 해외 직구가 오픈하지 않은 나라의 제품도 내가 주문해서 살 수 있고 거기다 택배비만 부담하면 살 수 있는 그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시스템에 해외 직구하면 이게 올란가 안 올란가 어떤 건 한 달 만에도 오고 어떤 건 2달 만에도 오고 잊어버리고 났더니 언제 다 오고 오면서 다 찌그러지고 못 오고 반품 뭐자니 그 결차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이런 게 많았지만 우리 애터미는 전 세계 각 나라의 그 나라의 말로써 다 통용이 되고 완벽한 환불 보장을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게 될 것이고 환불하고 반품할 만한 제품은 아예 내보내지도 않는다라는 여러분 지금 쿠팡이 적자를 보는 거는 배달료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품 때문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품을 하면은 또 거기에다가 물건을 넣은 사람들이 그 또 책임을 면해야 돼.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반품 들어올 걸 계산해서 물건값에 붙여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반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적자니 지금 한 20% 정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그냥 어른들처럼 아이고 한번 샀으니까 뭐 이번에 쓰고 다음에 안 사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사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반품해버려요. 홈쇼핑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반품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애터미 반품이 몇 프로예요? 100분의 1이 100분의 1. 20%대 0.2%면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줄여지고 가격을 더 싸게 주고 제품을 완벽한 제품만 내보내기 때문에 반품이 들어오지 않고 이 애터미의 이 경영 철학을 누가 따라 배울 수 있냐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내가 해야 되느냐? 혹시 내 가족이 하면 안 되나? 내 가족은 지금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는 사업 잘 되는데 굳이 애터미 할 필요 없지? 인가요? 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어느 누구도 애터미에 한 다리는 걸쳐놔야 교토삼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어느 회사 사장님도 어느 검사님도 판사님도 어느 의사 박사도 애터미 코드 하나 갖고 있으면서 슬슬 한 명씩 한 명씩 늘려나가면 언젠가 수십 년 근무해서 받은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정말 선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며칠 전에 공무원이 한 사람이 왔더라고. 공무원 25년 했답니다. 시청에 5년 더 하면 정년퇴직이래. 28년 하면. 아유 뭐 제가 그랬죠. 아유 뭐 그 정도면 살만 하실 텐데 뭐 또 이걸 하시려고 오셨네요. 이렇게 또 얘기했더니 아이고 이제 정년퇴직해도 연금 갖고 못 살아요. 아 연금 많이 주잖아요. 230만 원 주다. 연금법이 계속 바뀐대요. 계속 적어진대요. 그래서 그분은 깨어있는 분이에요. 지금 공무원인데 앞으로 5년을 단일 계산을 하는데 5년 동안 이걸 부업으로 할 생각을 하고 지금 자기 파트너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제 파트너하고는. 갖고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저는 뭐라고 할게요? 지금 그 계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부업으로 하다가 5년 후에 정년퇴직하고 애터미 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죠? 그랬더니 맞대. 그건 계산이 틀렸습니다.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신 다음에 5년 있다가 안 할 건지 지금 당장 때리치고 할 건지 3년만 하고 3년 후에 애터미로 할 건지는
애터미를 알아본 다음에 결정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죠. 이제 애터미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 애터미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라고. 저도 오늘 교회 사모님이 이제 제품을 좀 많이 막 제가 드렸더니 관심이 있어서 이제 사무실에 한번 오셨길래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정년퇴직하고 나서 과연 안정되게 살 수 있습니까? 자녀가 넷이나 있는데 내 자녀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사실 것 같습니까? 이거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애터미가 필수적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막 열변을 토했고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하잖아요. 응? 제 헌금 얼마 할 것 같아요? 조금 삐딱 하면 제가 다른 교회 갑니다. 어딘지 가면은 환영받아요. 개척교회 가고 싶기도 하고요. 진짜 애터미. 그래서 공부를 하시겠다고 해서 카톡방을 개설해가지고 자,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다 보시고 잘 봤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다음 영상을 보내겠습니다. 아직 뭐 찾아서 보라고 하고 보면 잘 못하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보낸 영상이 뭐예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 사경회에서 간증하신 1시간짜리를 보냈습니다. 박한길 회장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왜 애터미를 창업하게 됐으며 창업할 때의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생각이었고 어떤 철학으로 창업을 했는지를 내가 파악이 되면 그래서 제품이 그렇게 좋았구만. 그래서 가격을 그렇게 싸게 했구만. 그래서 저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구만. 이게 다 보여버립니다. 진짜 애터미를 아는 것이 저는 늘 이렇게 확률로 따지면 애터미 공부해야 된다면서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애터미의 에너지를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 100 에너지 중에서 90은 애터미를 공부하는 데 쓰시고 10만 그냥 활동하세요. 애터미 사업 쉽게 하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철저하게 세미나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줌 미팅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그냥 당신만 쓰고 싶은 거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그리고 당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처럼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세미나도 안 나가고 뭣도 안 하고 회원가입해서 쓸 사람 2명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2명이 왜 없겠어? 그러면 2명 하라고 하시고 그 2사람에게 당신이 나한테 들었던 얘기를 똑같이 하십시오. 이게 애터미입니다. 이렇게 쉬운 애터미를 막 공부를 해야 되고 막 인성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지금 그 기본을 몰라서 그래. 기본을 몰라서. 아니 애터미 제품은 알려만 주면 쓰지 말라고도 쓸 것이 천지고 그래서 우리가 유지가 없고 애터미를 알면 어차피 쓸 게 많으니까 진입비도 없고 돈 많이 벌어갈까봐 상한선 그려놓고 여러 사람 벌게 했고 내 그 2사람 없는 사람도 2사람밖에 없는 사람도 성공하라고 2사람 못되면 스폰서한테 하나 받아갖고라도 성공하라고 2줄로 해놨고 뭐가 때문에 애터미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나요? 진짜 쉬운 거잖아요. 가입비가 없어서 쉽고 유지비가 없어서 쉽고 없을 때는 없을 만하니까 없는 거잖아요. 왜? 없어도 지가 알아서 쓸 건데 뭘 유지비 줘. 다른 회사는 왜 유지를 줘요? 유지 안 주면 안 쓰니까. 마감도 없어 보여야 되잖아요. 이 지구상에 물건 파는 회사가 마감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마감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직급을 맞춰서 가느라고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면 언젠가 지가 직급이 되든가 안 되든가 할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마감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회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애터미라는 거죠. 늘 애터미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뭐 먹을까 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애터미 크라울러 60여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돈이 얼마 정도 나올까? 무엇을 할까? 한 달을 어떻게 보낼까? 사는 모습은 어떨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그게 내 모습이라면 나는 어떨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애터미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는데 다 알까? 저는 지금 제 산하에 사자성어를 박사님이 가르쳐준 사자성어를 50개를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5년째 지금 매일 아침 출근이 사자성어를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매일 제가 하나를 선택해 놓으면 그 똑같은 사자성어를 매일 올리는 거예요. 넘버링을 해요. 누가 몇 시에 왔나. 4시 이전에 온 건 안 쳐줘요. 왜? 저녁에 늦게 자는 사람들이 하고 자니까. 4시 이후에 온 사람이 1번인데요. 4시 땡 하면 1번이 3개, 4개가 같이 떠버려요. 서로 1번 하려고. 뭔 그런 걸 다 경쟁을 하는지 모르겠어. 알람 맞춰놓나 봐. 4시 땡 하면 1번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 앞에 1번 4개면 이제 다음 사람이 5번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오늘 몇 명이 했구나. 어제는 몇 명 했는데 왜 오늘 줄었네? 오늘 하나 누가 늘었네? 그게 내 사업을 판단하는 가름이 돼. 뭐 거기다가 이제 우리 에이코어 해가지고 뭐 사진 올리고 댓글 달고 못 달고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들 안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저절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거를 그 사자성어를 내가 다 아냐 이거예요. 아마추어는 들어서 알면 그걸로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프로입니다. 우리는 빅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회장님이 지금 성공의 8단계 균형 잡힌 삶을 지금 15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뭐 언제부턴가 뭐 그냥 녹화해 놓은 영상만 돌려요. 근데 사실은 영상을 돌리나 회장님이 또 하시나 똑같아요. 그게 바로 애터미예요. 할 때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뭐 새로운 뉴스를 보내주고 뭐고 한다면 대학 교수들처럼 매년 논문을 써야 되고 해야 된다면 그건 보통 사람 못해요. 근데 애터미는 보통 사람들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본인이 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빨리 벗겨내고 겸손의 자세로 내려가야 된다. 겸손은요 알아도 아는 척 안 하고 상대방이 틀렸어도 틀렸다고 지적 안 하고 오로지 상대를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게 겸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미덕이고 이게 애터미의 성공 비결이에요. 내가 겸손한가라고. 뭐 제품, 가격, 마케팅, 신제품 추가되는 거 회사가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시스템 우리 월요일날 하는 거 구문행 애터미 그 다음에 수요일날 뭐 목요일날 하는 거 석세스 아카데미 모든 거 다 회사가 다 해줘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나처럼 성공할 사람도 같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끝이. 그러니까 회사 하는 시스템에 올인, 스폰서가 하는 시스템에 올인, 그리고 내가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서 내 파트너 서너 명하고도 줌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돼요. 컴퓨터도 장만하셔야 됩니다. 내가 줌을 한 달에 뭐 돈 안 내고 하면은 40분이면 끝나고 1시간이면 끝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돈 2, 3만 원 내고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 만드셔야 돼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려고 노력하셔서 파트너 보고 하자고 하고 스폰서 중에 젊은 사람 있으면 좀 해달라고 하면 자녀들 보고 해달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빅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가족이 봐야 되고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구나 여러분의 형제 라인에서 봐야 돼요. 빅 비즈니스를 빅 비즈니스 아닌 것처럼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빅 비즈니스가 아니라면 적당히 그냥 4, 500만 원 버는 거라면 4, 500만 원 버는 것처럼 하면 되는데 우리는 4, 5천만 원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4, 500만 원쯤 버는 것 같고 해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고 나는 500이면 돼야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 그것도 안 돼요. 이 마케팅이. 나는 그냥 200만 원만 벌었으면 안 돼요. 200만 원만. 그냥 2천만 원, 5천만 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는데 2천만 원이 들어오면 1,800만 원씩을 그냥 남을 위해서 쓰세요. 그러면 금방 5천 돼요. 정말 해야 될 얘기,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아요. 이게 사업이라고 하면 투자가 많이 돼야 돼요. 사업이니까. 확실한 투자면 엄청난 투자도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시간 투자나 비용 투자를 확실한 사업이라고 믿었다면 얼만큼 내가 베풀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믿음이 안 가니까 벌면 나도 베풀지라는 생각으로 미리 못 베푸니까 벌 일이 안 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30만 포인트에서 들어오는 그 수당이라고요? 그거는요, 그냥 잡초라고 생각해서 뽑아야 될 잡초.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일찍 열린 열매는 따버려야 되듯이 병아리를 키우기 위해서 병아리가 계란을 낳았을 때 그걸 홀라당 먹어버리면 숫자가 늘지 않듯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당을 계속해서 밑에다가 비료주듯 거름주듯 주게 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엄청난 사업에 내가 목돈 투자는 안 했는데 나 지금부터 30만 포인트에서 들어온 돈은 나는 투자비라고 생각한다. 야, 이거 쉬운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가게 내려면 몇 천씩 몇 억씩도 갖고 하는데 나 그 돈 안 들이고 왔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투자할 돈 없는데 들어온 돈은 내가 다시 내놓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은요 쑥쑥쑥쑥 커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안 모아놨는데요, 안 모아놨어도 걱정이 없어요. 계속 나오니까. 예를 들면 200 나올 때 최소한의 생활비 쓰고 다 썼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금방 500 나오더라고요. 500 나오니까요 또 생활비 쓰고 다 썼어요. 그때 금방 1000 나오더라고요. 1000 나오니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막 쓰니까요 2000 금방 되더라고요. 응? 근데 제 능력의 한계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아직 우리가 크라운 마스터를 지금 안 가는지 못 가는지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 성공은 완전히 이뤘어요. 제가 초창기 때 네트워크 만나서 나 하루에 몸값 일당이 100만 원이다 라고 큰 소리 쳤거든요. 나 하루에 100만 원 번다. 만 원도 못 벌면서. 그게 현실로 된 지가 지금 한참인데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한다? 한심하네요. 주식이 참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요즘 주가 많이 오르니까. 그 주식할 돈 있으면 파트너들한테 사람을 얻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얻는 데 쓰는 돈이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애터미에서. 그만큼 애터미 밭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뿌리면 뿌린 대로 다 수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을 갖고 있어요? 막 뿌려버려야지. 그게 바로 애터미를 바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내가 앞으로 얼마짜리인데, 내가 얼마 벌 건데, 임페리얼? 그 시간 문제예요. 내 당장 돈도 안 급하는데 뭐 꼭 거기를 빨리 가야 돼? 그냥 계속 갈 뿐이야. 근데 그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근데 가요? 재밌어 해서 가는 거예요. 애터미가 재미가 없다. 공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애터미가 놀이처럼 생각이 안 된다. 공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좋은 스폰서님 만나가지고 하라는, 요즘에 사자성어 하나 생겼더래요. 히히하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것이 빨리 안 돼가지고 성공을 빨리 못하는 거지. 왜 이렇게 자기 생각이 많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것이 여기서도 공부 잘하는 거 아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태어날 때 IQ가 좀 높이 태어나가지고 보이는 게 많아. 가는 게 많아. 그게 병이야. 이게 옛날부터 모르는 게 약이라고 했잖아요. 애터미에서 진짜 모르는 게 약이에요.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애터미만 만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잠 오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지금도 미쳤어요. 지금도 수다 며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재밌고 저의 모습이, 제 파트너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애터미란 도구를 이제 만났고 또 선택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올 집중만 하시면 돼요. 잠깐 동안만이에요. 뭐 애터미 임페리얼 갈 때까지 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만 집중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재미로 하시는 일이 될 겁니다. 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총장님 밤새도록 강의 들어도 너무 좋겠죠?